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900만 원 조금 안 되는 부분으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약보합 상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재미없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지치게 하는 리플 약식 판결까지 끝나서 항소 안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왜 이러지? 왜 1,000원 미만으로 다시 조금씩 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있고,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리플 근데 진짜 불안하다, 이러다 또 리또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가치 투자, 미래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쵸? 근데 너무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요. 그쵸?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해 주시는 그런 구독자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고, 꼭 본인이 현재 이 시점으로 지금 내가 몇 개 가지고 있지? 다시 한번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 가지고 있지? 상기하셔서 수량을 500개, 뭐 1000개, 10,000개, 10만 개, 5만 개도 좋으니까 3만 개도 좋고요. 100단위 또는 만 단위로 끊어서 본인만의 수량을 더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5만 2천 개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올해까지 뭐 6만 개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800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좋아. 그럼 나 일단 1000개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가격보다는 개수에 집중하셔서 모아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아쉬운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요즘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리플이라든지 암호화폐에 관심을 찾기 시작했다. 근데 혹시 추천해 주실 책이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얼마 전 있었던 오프라인 컨퍼런스에서도 혹시 타임 레버리지님께서 봤던 책이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주셨거든요.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판다고 해서 저한테 뭐 수익이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1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오태민 작가가 썼던 그런 지혜의 족보라든지, 그리고 세계 최초로 그런 지정학적인 부분으로 비트코인을 해석하며 비전을 굉장히 밝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오태민 작가가 지은 지혜의 족보라든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부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독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신 책인데, 이 화이트 독이 썼던 100년 만에 세계 경제 붕괴 위기와 리플 혁명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책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오늘 또 어떤 구독자 선생님께서는 책을 직접적으로 지금 사러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컨텐츠라든지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도서를 통해서 배우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실 때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 가치,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가 미래에 있을 디지털 시대에 왔을 때 이 토큰이, 이 회사가, 그쵸? 리플은 회사가 있으니까요.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떤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어떤 기능을 하면서 우리의 시대에 맞게 또 혁신적인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출시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살펴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게리 겐슬러가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를 했죠. 이제 가상자산 규제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난 더 해야 되겠다.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임기가 제가 알기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SEC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항소하는 그런 스탠스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규제에 대한 강압적인 부분,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그런 기소 내용에도 아직까지도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가 예산을 요청하면서 가고 있다. 이거는 하나의 또 해프닝, 지나가는 일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SEC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바이든 정부와 굉장히 연관돼 있다. 또한 세력들과 연관이 돼 있으므로 게리 겐슬러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 전에, 그쵸? 위임하기 전에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이었다는 스탠스 잊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SEC에 오면서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는 쓰레기다 라는 식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SEC는 굉장히 세력, 그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이런 규제하는 부분, 앞으로 나올 그런 기사들에 있어서 흔들릴 필요 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수량 집중하시면서 모아 가시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게 되면 또 안 좋은 기사예요. 코인베이스, 미국의 최대 거래소죠.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을
11월까지 폐쇄할 발표를 했어요. 그쵸? 계속적으로 뭔가 제도권 수용이 풀릴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또 대출 플랫폼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라든지 커스터디 서비스를 또 갑자기 왜 폐쇄하는 거지? 대중들을 헷갈리게 하고 뭔가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갈까요? 원래 나스닥은 원래 2분기까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쵸? 2분기 성보일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지금 중단했어요. 이런 기사 보면 뭔가 불안해. 그쵸?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수용이 언제 일어나는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살짝 더 할 수 있는 거는 세력들이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차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린 항상 여유를 가지고 3분기, 조금 더 길게 보면 올해까지 4분기, 12월 연말까지는 마음을 열고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셔야 된다. 사실 나스닥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죠.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뱅크, 빌 바르하이드가 이끌고 있고, 빌 바르하이드는 바로 골드만삭스 출신이었고, 아브라뱅크의 대주주는 역시나 아보 리얼티 스트릿이라든지 인도의 타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등으로 해서 역시나 유대 자본이 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들 역시도 원래 2분기에 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 프로세스를 완료해서 2023년 6월까지는 출시를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현물 ETF 출시가 안 됐고 그쵸 승인이 나지 않았고 그 전에 나와야 될 규제 명확성이 아직까지는 지금 게리 겐슬러가 저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춰질 뿐이다.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에서 제도권 수용은 반드시 올해 일어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가면 쿠웨이트라는 나라에서 암호화폐 전면 금지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한 번 더 디지털 시대로 가기 위한 CBDC 발행이 나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도기적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각자 입장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반해서 영국 정부 암호화폐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최근 기사고요. 이런 기사들을 보았을 때 한쪽에서는 긍정, 한쪽에서는 부정 이런 부분으로 흔듭니다. 세력들이 가만 놔주질 않죠. 대중들이 헷갈릴 만한, 헷갈리게끔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와 악재 뉴스들을 뿜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면서 가격도 역시나 흔들어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좀 버티기가 어렵고 타임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 내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아직 승인은 안 됐지만 300억 달러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USDT라든지 USDC 그런 1달러로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들을 계속적으로 사면서 이제 곧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 같고 BIS라든지 FSB, IMF 등등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규화, 법제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물금이 2003년에 ETF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큰 퀀텀 점프가 나왔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언론에서는 1억 6천만 원까지 간다라는 부분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올해 그럼 1억 6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더 갈 수도 있겠죠. 이 자가 앞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1억 초반까지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USDC라든지 USDT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모아 있으면서 자금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리플은 2027년까지 이제는 STO죠. 자산의 토크나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주식 이런 등등의 모든 자산 가치들이 다 토크나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우리의 유동성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형국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스위프트 1.0인 구조가 하나로는 20경 원 정도가 넘는 금액 156조 달러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STO가 일어나면 미래에는 250조 달러까지 약 2배 가까이 오를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리플의 ODL 서비스 실질적으로 스스로로 사용이 돼서 리플이 쓰인다면 또 굉장히 1000억 개라는 숫자는 부족한 실정에 처하겠죠. 그러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요는 굉장히 늘 것이고 가격 상승이 올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로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인 사토시 단위로 쪼갤 수 있다면 XRP 같은 경우는 드랍 방식 100만 분의 1로 쪼갤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염두하시면서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시는 투자자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리플 이제 에스크로 물량은 매달 10억 개씩 풀리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갈게요. 스마트 컨트랙 이제 시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리플은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의 그런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EVM
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그 자바 프로그램 기반의 솔리디티 언어를 구현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왔다. 그 부분에 있어서 피어시스트라는 회사가 지금 동참하고 있고 올해 2분기 안에 메인넷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이 부분 또한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데브넷이라는 그런 예비 차원의 사이드 체인까지는 구현이 됐으나 아직 메인넷 승인은 받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개발자인 데이비드 슈얼츠는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죠. CTO입니다. 코인데스크에 2023년 우리의 목표는 XRP 레저 메인넷에 연결된 EVM 사이드 체인,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사이드 체인을 갖는 것. 이제 이거를 사이드 체인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메인넷에 넣을 그럴 준비를,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더 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XRP 레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EVM 사이드 체인 계속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작년 10월 기사입니다. 작년부터 리플사는 이제 스마트 컨트롤까지 구현하려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롤 구현하려고 이 피어시스트라는 회사와 함께 하면서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 아직 초기 단계였어요. 작년 10월까지는요. 리플 레저는 이미 현재 스마트 컨트롤을 구현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구현하는 그 EVM 시스템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테스트넷, 대부넷까지는 들어온 상황이지만 메인넷까지는 들어오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디지털 세상으로 봤을 때는 XRP를 통해서 NFT, XLS20 코드를 쓰고 CBDC 활용 부분에 있어서 분산 원장 기술 플랫폼이 쓰이면서 모든 결제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스위프트 2.0 ODR망을 쓰고 여기서 더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 EVM까지 메인넷까지 들어온다면 암호화폐의 끝판왕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내공이 있는 투자자 선생님들이 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 40% 하락 가능성이 있다? 50주 EMA에서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9월까지 40% 하락한다고? 그때 좀 더 계속적으로 모아가면 되겠다. 그렇지 않고 올라버린다면 그럼 땡큐지. 이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천천히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라는 건 반드시 또 한 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흐르는 것을 굉장히 그냥 즐기시면서 수량을 모아가시고 이런 기사를 보시면 그럼 이때 좀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략도 취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오르면 땡큐지 뭐. 이런 스탠스로 이쪽으로 가도 좋고 저쪽으로 가도 좋은 그런 긍정적인 스탠스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리플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또 라이센스 승인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미 영국의 실시간 총액 결제에서의 쳄스 거액결제 거래에서는 IS2002가 곧 출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영국이라든지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리플과 이미 손잡은 회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나라만 해도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그냥 흘러가는 과정을 지금 기사화했구나 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연방준비은행 그쵸? 페드 연준에서 페드나우 출시가 됐습니다. 페드나우 출시가 됐고 여기에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갔고 볼란테 테크놀로지라든지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테메노스 같은 스위스 기술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최저가 회사들이 모두 붙으면서 이미 다 리플과 손잡은 회사들이랑 지금 페드나우 출시를 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왜 이러지? 이런 부분으로 헷갈려 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올 수 있겠죠. 페드나우 출시되면서 가장자리의 암호화 시장 가격이 급락하거나 폭발적인 급증에 대비합니까? 하면서 XRP가 연관되고 기술력이 지원된 페드나우가 출시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페드나우 즉시 지불 시스템을 시작하여 은행과 신용조합이 연중 언제든지 24/7 365일 1년 내내 가능합니다. 즉시 돈을 이체할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의 광범위한 가용성과 수천 개의 금융기관에 의한 잠재적인 채택은 암호화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다시 말해 디지털 시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첫 단추를 이제 메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대중들은. 하지만 세력들, 바로 그들은 우리가 리플을 가지고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개미 털기를 어느 정도 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흔드는 장세에 있다. 나스닥이라든지 아브라뱅크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어떤 커스터디의 일정을 늦추면서 대중들이 리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흔들어대는 그런 장세를 연출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리플과 SEC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합의하는 모습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 구독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포스팅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 꼭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XRP를 국경 간 결제 향상시키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미 포지셔닝을 했다라는 부분, 어디서요?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IMF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이미 2023년에 핀테크 노트라고 해서 IMF 재무 고문과 등등 전문가들이 신뢰의 다리 그리고 자금 흐름이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이 핀테크 노트로서 국경 간 지불이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솔루션을 강조한 그런 보고서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이 원문의 2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 모델이 발생한다 나오면서, 첫 번째 바로 리플의 XRP, 두 번째 리플과 뿌리가 같은 스텔라 재단, 스텔라 루멘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XRP가 실질적으로 언급이 됐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원문을 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이런 국경 간 결제 지불에 있어서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머니플로우, 돈 흐름과 브릿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솔루션을 나타내는 그런 핀테크 노트 IMF의 그런 보고서거든요. 이 부분에 23페이지에 리플이 등재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의 XRP와 그리고 스텔라 재단의 스텔라 루멘,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요.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발생이 되고, 첫 번째가 서치의 리플 XRP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스텔라 파운데이션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이 BTC 네트워크,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언급이 되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 XRP 토큰에 집중을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임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가격이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기다림의 미학,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시고 100단위, 500단위, 만 단위로 끊어서 본인이 수량을 모아가는 부분에 개수를 한번 꼭 파악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그런 기다림의 미학을 시전하는 구독자 선생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성투하시는, 오랫동안 투자하셔서 XRP를 통해 우리가 부의 반열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하나의 수단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투합시다.